안녕하세요. 장윤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실무에서 너무나 중요한 양도소득세 문제, 이것이 과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대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조항을 한번 볼게요. 25조 1항에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시행령 21조에는 이제 법에 따라서 확인 설명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과 같다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구호에 보면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해서 취득세랑 관련된 것들을 설명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보면 취득세랑 그리고 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런 부분에 대한 칸이 있어요. 양도소득세 부분은 칸이 아예 없거든요. 그리고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이라고 시행령에 아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 설명을 해야 될까요? 판례가 하나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공인중개사법과 시행규칙상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확인,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확인 설명의 대상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매매 거래에 있어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도 의뢰인에게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 여부 및 그 세액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는 판시했어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자는 비록 그가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이더라도 의뢰인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랬고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을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해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에 위반된다고 판시를 했어요. 네, 대법원 판례가 이런 판례가 있고 그 판례가 계속 똑같이 설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위반은 아니지만 결국 성관주의 의무, 신의 성실 의무 여기에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안을 한번 볼게요. 이 사안의 사실관계는 일단 1차 매매, 2차 매매 다 같은 공인중개사님한테 맡겼던 사안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중개보전 D가 주된 설명을 하고 A는 그러니까 중개사로서 사용자 책임을 부담했던 사례였는데요. 1차 매매를 2014년 5월경에 4억 5,700만 원 매수하고 같은 해 8월 27경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해서 중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매수했던 분이 다시 이제 팔게 됐죠. 2차 매매를 했어요. 2010년 7월경에 재차 다시 매도 의뢰를 같은 중개사무실에 한 거예요. B는 이제 공인중개사님에게 하였고 2010년 7월경 피고의 중개로 이제 매수인 씨 또 다른 매수인이겠죠. 6억 5천만 원에 거의 이제 2억 가까이가 붙었죠. 매매하되 잔금의 지급일을 2010년 8월 9일로 정해서 잔금 지급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지금 우리가 보면 벌써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8월 27일에 했는데 이때 8월 9일이니까 딱 등기만 봐도 날짜상 2년이 안 됐잖아요. 근데 2차 매매의 매수인 씨가 외국으로 가기 전에 이제 잔금지가 이전 등기 완료를 원한다고 해서 잔금 지급기를 좀 촉박하게 정했어요. 그런데 촉박하게 정하더라도 사실 21년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A는 B에게 보유기간이 2년이 넘으면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는 것이 맞냐 이렇게 물었었어요. A는 이 사건의 원고시면서 그리고 1차 매매, 2차 매매에서 이제 의뢰했던 의뢰인이었겠죠. B 중개사님이 안 나오는 것이 맞는데 자세한 세무사항은 세무사에게 물어봐야 한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A나 B 모두 세무사에게 별도로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A는 보유기간을 2년 동화한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건 아파트 보유기간이 지금 2년이 미달했잖아요. 벌써 딱 등기부 상으로도 이건 명백한데 합계 6,9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어 납부를 하게 된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겠죠. 자, 이제 판례가 설치한 내용은 벌써 부동산 중개업자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다고 했고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의뢰받은 중개업을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개업자는 비록 그가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이더라도 의뢰인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걸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을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 중개업자의 의무에 위반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통상 매도 의뢰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는 매도 여부와 매도 가격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봤습니다. 보유기간 2년 도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었음을 공인중개사인 B도 알고 있었어요.
잔금 지급일을 정하기 전에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이에 관한 확인까지 요청받았기 때문에 A로 하여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세무사에게 정확하게 확인하게 하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하여 알려줘야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세무 지식에 기초하여 보유기간 2년 내로 정하여 매도를 중개함으로써 A가 예상하지 못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다만 책임은 또 제한됐겠죠.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나 보유기간 등에 관해서 확인해야 할 주될 의무와 책임은 아파트 소유자에게 있고 그건 당연하죠. 그리고 A가 B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확인에 관한 명시적인 별도 위임이 없었어요. 그리고 B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A도 세무 전문가에게 별도의 자문을 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B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6,900에 30%면 진짜 큰 돈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아까운 돈이죠. 그러니까 배상하지 않아도 될 돈을 이제 배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과 관련된 문제들,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의한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나 개발행위 부담금 등은 금액도 크고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의뢰인으로 하여금 직접 자문을 받도록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공인중개사가 세무 전문가나 관할 가천 등에 문의하거나 조사해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위험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들은 취득세 및 그에 따른 부가세와 세율 등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지만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대상이 아닌 사항이라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랬고, 그리고 판례는 지금 양도소득세의 부담 여부를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나뉘어질 정도로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저는 공인중개사님들은 세금 문제에 대해서 상담이나 자문을 하지 않는 것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님들이 서비스의 경쟁력 차원에서 양도소득세 분까지 상담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하시면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 꼭 잘 기억하시고 실무에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